토요일 오후 민수는 집에서 뒹굴거리며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할 일도 갈 곳도 없는 무료한 주말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왔어. 현관문을 열자 고등학교 동창인 재훈이가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어서와. 마침 심심했는데 잘 왔다. DVD 빌려왔어. 요즘 핫하다는 공포영화. 같이 보자. 오, 좋지. 민수는 부엌에서 과자 몇 봉지와 콜라를 가져왔다. 재우는 능숙하게 DVD를 플레이어에 넣고 소파에 앉았다. 거실 커튼을 쳐서 어둑해진 실내 TV 화면만이 푸른빛을 내뿜으며 둘을 비췄다. 영화는 제법 재미있었다.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는 스토리의 두 사람은 과자를 우적우적 씹으며 화면에 몰입했다. 그런데 영화가 시작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다. 재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더니 귀를 쫑긋 세웠다. 야, 무슨 소리 안 들려? 민수는 과자 봉지를 뒤적이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 안 들리는데? 이상하다. 분명 들리는데? 진짜 안 들려. 재훈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TV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아, 뭐야. 장난치지 마. 영화나 보자. 그래. 재훈은 다시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다. 몇 분이 더 지났다. 재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TV를 향하지 않았다. 무언가에 홀린 듯 거실 왼쪽 벽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민수는 그런 재훈을 힐끗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야, 넌 진짜 공포영화 보면 안 되나 봐. 벌써 쫄았어? 키키키키. 하지만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손에 쥔 리모컨을 꽉 움켜쥔 채 굳어 있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게 보였다. 재훈아? 민수가 이름을 부르자 재훈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민수 쪽으로 돌렸다. 그의 눈빛은 공포 그 자체였다. 민수야. 왜? 아무것도 안 보여. 뭐가? 저기 벽 쪽. 민수는 재훈이 가리키는 방향을 봤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흰색 벽지와 액자 하나가 걸려있을 뿐이었다. 야, 진짜 장난 그만해. 무서운 척하지 말고. 민수는 다시 영화에 집중하려 했다. 그때였다. 재훈의 귓가에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키키키. 키키키. 여학생 둘이 제잘거리는 듯한 날카롭고 높은 웃음소리. 재훈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걸 느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손에 쥔 리모컨이 땀으로 미끄러질 정도였다. 그리고 그는 봤다. 벽에서 무언가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아니, 걸어 나온다는 표현조차 정확하지 않았다. 벽이라는 물질을 마치 물처럼 통과하며 서서히 형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두 개의 형상. 하나는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교복 같은 것을 입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단발머리에 역시 같은 옷차림이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불빛 아래서도 유난히 하얗게 빛나는 마치 달빛처럼 차가운 피부. 눈은 지나치게 크고 입은 부자연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키키키. 진짜 대박. 그것들은 수다를 떨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재훈의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쿵쿵거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것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벽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그것들은 거실 바닥을 밟으며 소파 쪽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저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만 있을 뿐이었다. 재우는 재빨리 시선을 TV로 돌렸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해야 한다고 본능이 속삭였다. 보이면 안 돼. 보이면 안 돼. 제발. 하지만 그것들은 멈추지 않았다. 점점 가까워졌다. 재우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 옆에 앉은 민수는 여전히 영화에 몰입한 채 웃고 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것들이 소파 바로 앞까지 왔을 때였다. 긴 머리의 것이 갑자기 멈춰섰다. 야, 잠깐만. 단발머리의 것이 돌아봤다. 왜? 아니, 쟤. 리모컨 들고 있는 애 말야. 재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우리 보이는 것 같은데? 설마 우리 보이겠어? 아냐, 분명 아까 나랑 눈 마주쳤어.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긴 머리의 것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재훈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다가왔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재훈은 눈을 꼭 감았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때 얼굴 바로 앞에서 차갑고 썩은 냄새가 났다. 재훈은 본능적으로 눈을 떴다. 그리고 봤다. 창백한 얼굴이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목이 기괴하게 늘어난 채 지나치게 큰 눈이 재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입은 귀까지 찢어진 듯 웃고 있었고 그 안에서 검은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보이네. 찰나 재훈의 의식이 끊겼다. 털썩. 야. 재훈아. 야. 민수가 놀라 친구를 흔들었지만 재훈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백한 얼굴로 기절해 있을 뿐이었다. 가위 눌림이 시작된 건 석 달 전부터였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사흘에 한 번, 이제는 거의 매일 밤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잠든 것도 아닌 그 경계에서 나는 숨이 막혔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 쇠덩이가 되고 눈꺼풀조차 열리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방 안 어딘가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다. 병원 가봐. 스트레스성일 수도 있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수면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드디어 용기를 내어 지인이 소개해준 퇴마사를 찾아갔다. 낡은 한옥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내 얘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무언가 따라다니는 느낌 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그 친구가 당신을 찾은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당신을 통해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 같습니다. 퇴마사는 붉은 부적 한 장을 건네며 말했다. 오늘 밤 침대 머리맡에 이걸 붙이세요. 그 친구가 나타나면 제게 바로 연락하시고 절대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마십시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등골이 서늘했다. 오늘 밤 그것이 나타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무더운 여름날 저녁 12시가 넘어갈 무렵이었다. 일을 마친 뒤 몸이 무척 고단했던 나는 아이들이 모두 잠이 들었나 확인한 후 안방으로 왔다. 부적은 남편 몰래 베개 밑에 숨겨두었다. 애들은 전부 잤어. 우리도 자자. 내일 출근해야지. 그래. 남편과 함께 침대에 누운 나는 더위에 몸을 뒤척이다 얕은 잠이 들었다. 아니, 잠든 것 같았다. 띠리링 마이너스. 띠리링 띠리링 마이너스. 부엌에서부터 정수기 버튼 소리가 들렸다.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열리지 않았다.
몸도 움직이지 않았다. 또 가위에 눌린 것이다. 띠리링 마이너스 띠리링 마이너스. 소리가 점점 더 빨라졌다. 누군가 정수기 버튼을 미친 듯이 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여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하지만 남편은 깊은 잠에 빠진 듯 코를 골고 있었다. 띠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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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타박, 타박. 작은 발소리였다. 아이의 발소리.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라도. 하지만 몸은 마비된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귀만은 또렷했다. 발소리가 방문 앞에서 멈췄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아무도 문을 연 적이 없는데도 타박, 타박. 그것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점점 더 가까이. 그리고 멈췄다. 내 침대 바로 옆에 숨소리가 들렸다. 후마이너스 후마이너스 거친 숨소리가 내 귓가에서 들렸다. 눈을 뜨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눈꺼풀이 저절로 떠졌다. 천장을 보고 있던 내 시야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얼굴. 여자아이였다. 아니, 여자아이였던 것.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텅 빈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 그 검은 구멍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아이는 웃고 있었다. 입이 찢어질 듯 활짝 웃으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비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조여왔다. 여보, 여보. 옆에서 남편을 깨우려 했지만 남편은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이 상황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왜? 안 봐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내 머릿속에서 직접 울린 것 같기도 했다. 나도 엄마가 필요했는데.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 아이는 나를 엄마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냥 엄마가 필요했던 것이다. 누구든 아무 엄마든. 왜? 다들 안 봐줘. 아이의 손이 천천히 내 얼굴로 다가왔다. 창백하고 축축한 손가락이 내 뺨을 스쳤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때 베개 밑에서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다. 부적이었다. 으악!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사라지지는 않았다. 방문 앞에 서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원망 가득한 눈빛. 아니, 눈이 없는데도 나는 그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내일도 올 거야. 아이가 속삭였다. 모레도 계속 올 거야. 날 봐줄 때까지. 그리고 아이는 천천히 뒤돌아서서 복도로 나갔다. 타박, 타박. 발소리가 멀어졌다. 띠리링 마이너스. 부엌에서 정수기 소리가 한 번 더 들렸다. 그 순간 몸이 풀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뛰어나갔다. 아무것도 없었다. 정수기 버튼에 물기만 가득했다. 떨리는 손으로 퇴마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나타났어요. 어린 여자아이. 눈이 없었어요.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그 아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날 봐달라고. 계속 올 거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퇴마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부적으로는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아이는 너무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혼자 죽어서도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내일 저녁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 혼자 잠들지 마세요. 불을 켜두시고 가족들과 함께 계세요. 전화를 끊고 돌아섰을 때 창문에 무언가가 비쳤다. 아이가 밖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웃으면서. 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